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 그래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항상 있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요건을 갖춰야만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법원이 저한테 이 부분을 소명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이건 도시정비법상 판례인데요. 비록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그때서야만 비로소 마찬가지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판례가. 이것하고 유사하게 보는 거예요. 집합건물에 있어서도요.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에 있어서도 이런 재건축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처분 계획, 이게 처분이 이제 생기는 경우잖아요. 소유권 가지고 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처분 계획이 설립되고 그리고 인가가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깨뜨려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끔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법원에 제가 주장했고 법원이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판결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북부지방법원 항소심 판례였고요. 따라서 재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조달, 시공서 선정, 그 다음에 철거 인허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신청, 철거 인허가가 난 게 아니라 신청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신청했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돌아와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7호 다목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요.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건축 허가만 들어가도 갱신 거절을 인정했거든요. 이게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서 엄격해진 거예요. 지금은 건축 허가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 허가 안 되고 건축 허가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재건축을 위한 단계, 돈도 구하고 PF도 만들고 PF도 일으키고 시공사도 선정하고 구체적인 어떤 철거 신청도 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나야만 법원에 보여야만 그래야만 갱신 거절을 인정해 준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깨뜨리는 그런 갱신 거절권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월이 바뀌면서 판례가 바뀌고 이런 바뀐 판례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더욱더 갱신 거절이 엄격해진 거예요. 가급적이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감옥처럼 계약 체결 당시에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재건축하면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다, 갱신 거절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 사안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갱신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